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2일 장 마감하고 23일로 넘어가는 시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반등이 좀 세게 나왔는데 우리 반도체 전자닉스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딴 게 아니라 그 삼성전자에서 이제 호재가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에서 HBM4에 대한 어떤 뭔가 평가가 괜찮게 나왔다. 그렇게 됐고, 결국 이제 국내 증시는 그 지수를 볼 때는 반도체가 제일 비중이 크니까 우리 전자닉스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시가총액 비중으로 봤을 때 전자닉스 두 종목을 합치만큼의 파괴력을 발휘할 만한 섹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전체적인 크기에서. 그래서 뭐 지수가 무려 2%가 넘게 올랐는데 수급도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원래 개인이 가진 자금 뭐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시세를 주도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메이저 쪽이니까 이런 게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수소 생산을 지원한다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일단 우리 시장을 볼 때 우리 시장을 먼저 보고 미국을 보려고 하면은 좀 오해를 할 가능성이 많고요. 글로벌 증시가 연동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판단 기준을 가져갈 때는 미국 정책이랑 그 뭡니까 월가의 상황을 주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그 과거부터 어땠어요? 뭐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지수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 거의 과거 제가 지금 주식 투자한 지가 거의 20년인데 천수답식 구조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올라가는 거고 외국인들이 나가면 내려가는 건데 그거에 따라서 뭐 환율도 바뀌고 그러는 건데, 일단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납품을 해야 되는 곳이 미국 기업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AI 시대에서 하드웨어 쪽에서 당연히 대장주라고 하면 엔비디아를 한 손에 꼽아야 되고, 그 영업이익률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70%, 60%뭐 이렇게 가고, 그렇게 되니 수익성으로 보든 뭐 뭘로 보든 주도하는 거는 미국 기업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됐건 제조품들을 수출해서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 좋은 건데, 그 뭡니까? GPU 카드 관련해서는 그 하이닉스가 HBM 그걸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특정 기업에 종속되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니 삼성전자에서도 일정 부분 물량을 소화해 준다면 삼성전자에도 호재, 엔비디아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출하량을 얼마큼 늘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완성품은 TSMC가 만드니까. 어쨌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 뭡니까 납품업체가 경쟁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단가 하락이라던가 그런 협상을 해서 원가 구조를 더욱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 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죠. 최근에 디램 가격도 많이 올라가지고 과거와 다르죠. 일반 데스크탑 PC 한 대를 맞추려고 해도 부품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주도 섹터가 좋고요. 근데 이제 수소 관련해서 미국에서 이제 정책이 이제 재무부에서 나왔던데, 그러니까 대충 보도 자료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게 수소 1kg을 생산하면 뭐 최대 $3 정도의 세액 공제를 주겠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생산할 때 비용 걱정하지 마라. 정부가 도와줄게. 이거를 이제 또 수소를 더 청정하게 생산해야 된다는 조건이 걸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수소 생산을 할 때 재생에너지를 써서 생산을 해라. 그러면 그리고 그 시간적인 일치도 보겠다. 그러니까 수소를 만드는 그 시간에 재생에너지가 실제로 발전되느냐. 까탈스럽죠. 그다음에 지역적 일치, 수소 생산 시설과 전력 생산 시설이 동일한 전력망에 있냐. 확실히 좀 뭔가 규칙을 만들어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아시아권 국가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단 룰을 먼저 셋업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뭔가 사업을 하려면은 뭐 관계 법령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후진적인 부분들 때문에 신기술이 들어오곤 하는데 제약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확실히 미국은 앞서가는 것 같고, 그래서 뜬금없이 수소 관련된 뭐 정책이 터져가지고 살펴보면 현대차, 우리는 넥소 보유국가 아닙니까? 넥소 거의 유일한 상용 수소차인데, 그럼 이 넥소를 생산하는 게 현대고, 넥소의 수소 탱크를 공급하는 게 일진 하이솔루스입니다. 일진 하이솔루스가 그 장기 추세를 보게 되면 뭐 상장 이후에 한 10만 원 가까이 갔다가 지금 거의 뭐 이게 뭐 8분의 1 토막, 9분의 1 토막 났는데, 미국이 수소 경제 체제로 가겠다면 또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뭐 일진 뭐 그러니까 여기 하이솔루스가 뭐 5,260억 정도인데, 뭐 BPS 보시면은 뭐 그러니까 8,743, PBR 기준으로는 1.6밖에 안 돼요. 다만 아직 매출이 적어서 수익성은 없는데, 뭐 작년 재작년입니까? 한 몇 년 전에 여기 배터리주들 쭉 올라갈 때 보셨죠? 뭐 매출이 따라와서 올라갑니까? 기대감. 주식 시장이라는 게 기대감 아닙니까? 기대감. 그래서 그래도 너무 그 유럽과는 다르게 미국은 약간 그 자유도를 더 가지고, 그 수소 관련된 거 생산할 때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뭐 원자력 발전이라던가 탄소 포집을 거친 천연가스로 만든 수소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뭐 유연성을 발휘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크게 여파가 없이 지나가 버렸고, 이제 그건 끝난 거예요. 반응이 폭락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발작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장이 오는가, 이런 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고, 이게 단기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느냐, 그것들은 이제 추가 나오는 뭐 물가 지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그럼 시장에서는 지금 뭐 실업률 뭐 이런 것, 고용률인가, 그걸 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여러 가지 주말에 있었던 인터뷰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될 것으로 그 지명이 유력해 보이는 케빈 헤셋 인터뷰가 있었어요. 대충 보면은 그 분이 말씀하신 게 인플레이션이 문제인데, 일단 고용 지표는 둔화되었지만 고용 침체로 보지는 않는다. 시장 예상 범위 내에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한 것 같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3개월 이동평균 CPI가 연율 1.6%니까 타겟팅인 2%보다 낮다. 이 말이 뭡니까? 물가 상승이 1.6%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이 금리 인하를 할 여지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원래 연준이라는 기관은 독립적인 기관인데, 이분이 아직 연준의 의장으로 온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백악관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내가 차기로 갈 거니까 이렇게 신호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차기로 못 오게 되면 또 달라지겠죠. 그거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미래라는 게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민, 그러니까 고용률 관련해서 이민 재정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외국인 노동자는 줄어들었으나 오히려 미국 출신자들은 노동 쪽으로 많이 갔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인력 부족해지고, 그렇게 되면 임금이 상승하니까 네이티브들도 노동시장에 복귀한다라는 전통적인 경기순환 논리가 작동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관세 수익을 가지고 이제 가구당 $2,000 정도를 지급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급할 거냐에 대해서 2026년도에 실제로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관세가 뜯기면 우리는 적자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뭘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받아간 관세로 자기들은 이제 소비 쿠폰을 주는 거죠. 가구당 $2,000면 이게 지금 환율이면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 쿠폰이랑 레벨이 다르죠. 우리 뭐 20만 원 줬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곳은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0을 하나 더 붙이면 된다. 뭐 그런 거고. 일단 월가에서 이제 2026년 상반기 전망, 내년 이제 증시 전망을 할 때 S&P가 지금 어떻게 돼요?
잠시만요. 네, S&P가 현재 한 6,800 중반인데 이제 그 발표한 전망한 그 금융권의 그 월가에 회사들마다 전망치가 다른데 최소한 7,100에서 최대한 8,000 정도까지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평균 한 14% 정도, 13% 정도는 S&P가 상승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개인은 잘 모른다. 그러면 이제 로또 하듯이 주식을 할 게 아니라 그 달러로 자산 배분을 한 다음에 환율 올라가면 거기서 수익 나는 거고, 이렇게 지수 자체가 15%나 오른다지 않습니까? 이렇게 꾸준히 간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그러니까 S&P가 저만큼 올라가면 그럼 이제 그 M7이라고 하는 테크주에서 돈이 얼마나 순환이 될 거냐, 그걸 봐야 될 거고, 상반기 그 뭡니까 GDP도 3% 이상을 예상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4분기 때 그거 있었잖아요. 미국이 가을에 연방정부 셧다운을 해가지고 GDP 하락을 4분기 때 조금 하니까 당연히 내년 상반기 때는 그 기저효과라고 하나요? 그게 있으니까 이번 가을 겨울보다는 낫겠죠.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AI 성장 동력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의견은 뭐 기술주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다, 뭐 그런 건데, 중요한 게 이제 AI라는 게 그거죠. 이걸 도입해서 생산성이 향상되냐, 그런 것들을 증명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 보면 요 코인 가격이 조금 반등을 했고요. 반등을 했고, 보게 되면 뭐 구글 반등하고 있고, MS는 좀 떨어지고 있고, 엔비디아 불과 한 4월 전에 170불 찍었다가 지금 180불을 돌파해버렸죠. 그러니까 AI 섹터에서 제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 말고 다른 걸 살 필요가 있나. 근데 그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디램 가격 많이 올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HBM이나 기존 메모리 쪽에서 단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걸 제조하는 마이크론. 마이크론이 3위 기업이지만 메모리 섹터에서 3등이지만 미국 시장에 있다는 이유로 전자닉스보다 고평가 아닙니까? 이게 불과 한 달 만에 200불짜리 270B 됐으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35%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전자닉스는 그거 대비해서 얼마 올랐습니까? 한 달 동안. 하이닉스는 박스권이고 몸으로 거의 횡보. 삼성전자도 거의 횡보.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치고 나갔기 때문에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상승률만큼을 갈 거면 삼성전자도 뭐 최소한 13만 원, 뭐 하이닉스는 다시 한 70만 원 가까이 랠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지금 좀 아리송하잖아요. 개인 입장에서는 항상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 이때 이제 많이 물량을 뺏깁니다. 메이저들한테. 그러니까 사실은 자본주의에서의 인플레, 그리고 화폐 팽창, 이런 어떤 우상향에 대한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약간의 조정에서는 그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고, 정말 우리가 모르는 그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그거는 다 모든 사람이 때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종목 하나를 골라가지고 대박 내겠다 이렇게 접근을 할 게 아니라 자산 배분을 잘 해둬서 어떤 경우에든 뭔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